오늘 신문입니다. 한국일보 먼저 보시죠.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드러난 교수사회의 민낯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교수사회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, 교수 동료와 대학원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우선 동료 교수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 자체에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서 못 본 척 한다는 것입니다. 이를 가리켜 이렇게 소제목을 뽑았습니다. 썩은 지식인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를 지적하고 비판해야 할 대학원생들 역시 봉건시대적 주종관계 안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월 평균 수입을 봤더니 박사과정이 127만 원, 석사가 85만 원이었습니다. 이렇게 상당히 열악한데 만약 교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학위를 취득하는 부분, 또 수입, 또 앞으로 연구직이나 교수를 취업하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입을 닫는다는 것입니다. 교육부의 주장인 교육장관을 뽑는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가 제자 논문을 가로채고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관행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.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이 학문적 도덕성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.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전체 시스템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. 자,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. 전국의 구급차 출동 210만 건을 모두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쉬운데요. 초록색이면 빨리 출동하는 것이고 노란색이면 중간, 적색으로 갈수록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 서울은 모두가 이렇게 초록색이었습니다. 경기도는 좀 지역마다 달랐지만 대부분 괜찮았고요. 인천 및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 지역은 구급차 출동이 비교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장 느린 곳을 봤더니 충남 부여, 그리고 무진장이라고 불리는 우주, 진안, 장수 지역이었습니다. 이 지역 간 불균형이 꽤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서울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가 142대입니다. 하지만 면적이 3배나 되는 이 무진장 지역은 8배뿐이어서 무진장,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. 이 지역 간 인력이나 예산의 격차를 해소해야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. 결국 지자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요. 안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만큼 당국과 관계자가 이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. 이렇게 360도를 찍는 무서운 눈이 365일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진화된 CCTV가 전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. 이렇게 생겨가지고 360도를 다 촬영할 수 있는 이 CCTV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예전에는 폐쇄형 CCTV라고 불렸었죠. 한 곳만 찍을 수 있고 화질도 나빠서 큰 역할을 못했지만 요즘에는 소음, 동작까지 다 잡아내서 스스로 분석까지 하는 인공지능을 갖춘 CCTV가 보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범죄가 일어난 현장, 작게는 쓰레기 무단 투기, 노상방뇨 같은 동작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잡아내는 것이죠. 자, 이 사진 보시겠습니다. 바로 여기입니다. 이 사진은 무인기 드론입니다. 어디든 출동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. 순찰 활동을 대신한다면 도시 곳곳을 누빌 수가 있겠죠. 문제는 사생활 침범 문제입니다.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CCTV에 담기고 자동적으로 서버로 전송이 돼서 누군가 그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찜찜하죠.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령과 사회적 인식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. 드라마 속의 이 장면들 시청자 가슴을 설레게 하죠. 여자 주인공의 손목을 잡아채고 멋지게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. 박력 있게 여성 배우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키스를 하려는 듯 보이는데요. 이 장면들 우리에겐 좀 익숙합니다. 그런데 유럽이나 북미 서구 여성 팬들에게는 오 마이 갓, 정말 불편해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.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좀 야만적인 남성성을 과시하는 장면이라 로맨스가 아닌 성폭력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. 해외 블로거가 한국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드라마가 용인되는 문화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또 여성들이 이렇게 과장되게 귀여운 척을 하는 애교, 여성을 수동적이고 보호받는 모습으로만 그린다며 부정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문화적인 차이도 물론 있겠죠. 하지만 일부 시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류가 더욱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민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침몰한 브라질 축구를 보여주는 패러디 사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형 예수님상이죠. 브라질의 참패가 부끄러웠던 걸까요? 로켓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뻐하는 장면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. 브라질을 7대1로 대파한 독일은 이렇게 국기에서도 작은 브라질을 잡아먹는 대형 고기로 표현이 됐습니다. 한 입에 먹어 삼키려는 거 맞죠?
브라질 선수도 원래 사자라고 불렸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축구장에선 겁먹은 고양이로 빗대어졌고요. 위성사진에서 브라질이 움푹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. 실망한 브라질 국민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진들이었습니다. 월드컵 이제 결승전만 남았습니다. 그 이후에는 4년 뒤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겠죠. 우리 대표팀도 잘 준비해서 국민을 웃게 만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.